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8일 영종도 브리핑 김강덕입니다.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여러 말 필요 없이 우리 서로 얼굴 보이니까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 그냥 저기 보고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도 이왕이면 하시면서 가죠. 네, 정창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철입니다. 김 기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멋지게 수트를 이번에 우리가 발달장애인 예술가 5명을 국민일보사에 사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있었는데 어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좋은 일은 계속 이어져야죠. 네. 네. 어제 의상 오늘 안 갈아입으셨구나. 저도 의상 멋지잖아요. 아, 네, 멋져요. 항상 멋있으니까. 1인 출판사 잘 되고 있으시죠? 네, 혼자 일해도 의상은 갖춰 입는다. 편집이 될까요? 여기를 모르겠네. 편집을 요 부분은 하지 말자고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까지 그대로 가자고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네, 그죠? 자연스럽게 하고 짠스 싶어서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갑자기 막 네. 질문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우리 영종도 나가 보니까는 다른 지방 쪽보다는 좀 늦지만은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네, 아주 밝은 영종도를 보면서 우리 정창교 기자님께서 우리 영종도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영종도 주민들이 횡재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수천억 정도의 보상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곳에다가 주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환경부가 지자체한테 이 책임을 좀 미루려고 하고 있고 인천시는 인천시만의 쓰레기라면 뭐 우리가 그걸 공고도 하고 결정도 하겠는데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게 우리가 인천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환경부가 이걸 공고도 하고 방향도 잡아가라 이제 이런 오늘 정무부 시장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어제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예산정책 회의를 하는데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도 3-109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7% 정도만 매립이 되어 있는 거고 3-209도 있고 김포 쪽에 409도 있어서 서울시나 경기도는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뭐 급할 게 있느냐라고 이거를 의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박남춘 시장은 이제 지금부터 공론화를 제대로 하자 해서 작더라도 매립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적어도 한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상황 지금 30여 년 동안 인천에만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영종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종대교 초입에 이제 준설도 투기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처럼 직매립이 아니고 잔재만 가지고 와서 매립하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그 후보지 중에 한 곳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자기 이제 뭐 카톡이나 뭐 문자나 그게 우리인가요? 우리죠. 영종도. 예. 영종도 주민들이 온갖 이제 이게 말이나 되느냐. 국제공항이 있고 환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여기다 쓰레기 매립지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고 있고 우리 영만 카페 보니까 뭐 3,0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경주 방패장처럼 국가가 아예 좀 해당 지역에 아주 거대한 민원도 해결해주고 수천억 규모의 국고를 모아서 어떤 주민들이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곳이 뭐 서울은 없을 테고 경기도나 인천 어딘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 개념의 서로의 공론화를 통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영동도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그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 지점에 실제로 매립장이 대체 매립장이 소규모로 들어서면 청라에도 바람이 불면 바로 뭐 악취가 가기 때문에 이게 영종도 청라 국제도시 동시에 그 걸려 있는 아주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련한 최대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2023년까지 제3전력교를 완공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친필 사인까지 했는데 왜 2025년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주민단체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거 그 말하자면 먹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시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잘 따져봐라. 그때 사실은 우리가 2023년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서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유를 안전의 문제라면 서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종도 주민들의 소위 그 손실보전금 문제가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예산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뒤로 2025년까지 버티면 이제 그 시로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주민들은 우리가 인천대교 받지 않느냐 저 어려운 것도 1년 만에 아래에서 다 커드를 만들어서 올려서 채팅 기간에 그게 말하자면 그 개통이 됐는데 그 짧은 구간을 왜 인천대교처럼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쓰레기 매립지 문제나 이제 그 제3연유권 문제나 실제로 영종도 주민의 입장이 고려된 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정치적인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거나 하는 부분은 선거 단계에서는 있었죠. 네. 선거 단계에서는 있었죠.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그 쓰레기 매립지 그 부분이 그러면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영종도 주민들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흘려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지방지 한 군데에서 그게 보도가 됐을 때 네. 다른 기자들도 물어보고 이게 팩트냐라고 했을 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뭐 괜찮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걸로 봐서 용역의 결과라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어제 그 민주당 중앙당 그 예산정책 회의에서 시장이 특정 이제 후보지가 노출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이제 그 악성 이런 문자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실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미 있습니다. 있고 그 얘기 처음 나온 게 꽤 오래됐지 않나요? 그렇죠. 주민단체에서 네. 이슈는 제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그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내지는 국무조정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실토를 한 거는 현재 그 지금 시점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3연유권은 그 2025년으로 그럼 밀려가는 분위기인가요? 주민들은 2023년이라고 그 당시 선거 당시에는 네. 그렇게 했는데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중구청장 자신도 나는 2023년이라고 알고 사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당신들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왜 그렇게 하고 지금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르면 올 10월 안에 착공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방송한 거 네, 맞죠? 네. 착공해야죠. 착공하고 나서 늦출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이 필요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일단 착공을 늦추지는 않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네. 제일 네. 주민들하고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착공을 올해 안에 올 하반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좀
아, 답답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저만 그랬나요? 저도 좀요. 또 소식 없으시나요? 좋은 소식은 이제 예. 30일 날 무의도 다리가 아, 개통이 됩니다. 그걸 먼저 얘기를 네.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도 만들겠다는 음.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아, 그럼 이제 5월부터는 바로 차로 무의도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거네요. 네. 주중에만요. 아, 여기 네, 소식 제가 있어요. 토막 소식 갖고 아, 왔는데 네. 지금에서 지금 주중에만 지금은 임시 개통 기간이라서 지금 임시 개통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점 보완해야 될 점을 발견을 해서 언제였지? 좀 이따 다시 8월에 얘기해요. 8월에 정식으로 개통을 하신대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니 그래 다요. 네, 정창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그 카페 나들이를 가볼 그냥 바로 건데요. 안 쉬고 그냥 바로 가는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냥 원래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네. 카페나들이 조사에 왔습니다. 네, 카페가 모바일에 조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핸드폰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정 기자님 얘기하셨던 쓰레기 매립지에 관련된 이슈가 저희 영만 카페에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그 공지사항의 조회수 1763이고요. 그 안에 이제 청원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 민원 청원에 가서 공감하기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봤더니 오늘 3,000명이 훌쩍 넘어서 곧 4,0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스타일님께서 이제 카페 관리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영종도 한 이슈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영종 주민의 그 연합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쓰레기 매립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3 연육교 때도 이런 이벤트들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벤트를 진행 중이냐면 가서 청원글을 올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댓글에 남기면 미스터 피자를 추첨해서 3명한테 쏘는 그래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82댓글, 82명 중에서 3분이 미스터 피자를 댁으로 보내준다고 하시는데요. 본인 자금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카페에 모여있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쓰신다고 하세요. 자, 이분이 쓰신 글을 읽어드릴게요. 한국을 나가고 또 들어오는 문 앞에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가 하나 놓아질 생각이라네요. 이곳에 아이들 뛰어놀 공원 하나 더 못 만들 망정, 난민, 변전소, 이제 매립지까지. 사람 안 사는 땅에 모아서 지어야 하는 거 아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의견이시니까요. 그 쓰레기 매립지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세우는 걸 봐야 이 속이 내려가겠습니다. 네, 서울 쓰레기가 많은데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링크되어 있는 걸 들어가면 이제 민원 국민신문고도 들어갈 수 있고 인천광역시 민원 청원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증샷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 피자 안 먹어도 돼요. 이제 저 빼고 이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오, 멋지다. 네, 그분은 꼭 드려야 되는데. 이제 또 이 이벤트를 여기저기 퍼 나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보니까 여기 글은 1,700명이 보았지만 퍼 나르신 분들 때문에 공감은 3,000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만 카페가 아니어도 요 링크대로 청원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저희 영종도에 유일한 그 극장이 있잖아요. 네. 메가박스. 여기에 극장에 혼자야 하고 잉잉 우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조회수 1447. 극장에 들어갔는데 혼자인 거예요. 메가박스에 그럴 일도 있나 봐요. 아니 있어요. 네. 관객이 한 명이라는 거네요. 네. 나 이제 딸내미랑 영화 보는데 둘밖에 안 봐갖고 사진 찍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내용이 이제 뭐 아름답거나 예쁘거나 뭐 볼만하면 괜찮은데 들어가셨는데 뭘 보러 가셨냐면 자, 76 윤호 한양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조회수 1447. 요로나의 저주. 뭔 영화 됐어? 나 모르는 영화네. 공포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아, 너무 저 무섭겠다. 공포 영화 얼마나 무서워요. 혼자인 거야. 아니 그 공포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분위기가 나 정말- 공포스러우면 최고 아닌가요? 아니 너무 무섭잖아요. 역발상이네요. VIP석이네요. 그쵸. 완전히 그 이게
극장이 그 일인한테만 아주 공포스럽게 아니, 제공하면 너무 무서워.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해. 가만히 아니 공포영화라면서요. 입에 들어가서 앉아서 대기하면서 네. 이제 쓰신 거예요, 이 글을. 저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기다리다가 사람 안 들어오면 나가야 될 듯 합니다. 너무 무섭다고. 네, 다행히 근데 한 분이 들어오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들어오셨대요. 그러니까 총 세 분이 보신 거죠. 다행이에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다. 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요런 나이 저주로 혼자 그 큰 극장에서. 자, 그리고요. 또 올라온 글 중에 이건 정말 조회수 어제 올라온 글인데 어제 밤 10시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2090. 그리고 댓글도 많아요. 댓글 24.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이에요. 방금 제 차 앞으로 중1, 2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들 넷이서 지나갔다는 얘기죠. 미미 차이랑 연맘님께서 올리신 글인데요. 중1, 2로 보이는 여자애들 4명 중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어느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전 그 가게에 시킨 음식을 기다리면서 차 안에 있었는데 순간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봐도 애들이네요. 순간 그 가게 사장님 보니 저분도 놀라신 듯 너무 아무렇지나 않게 하네요. 특히 이제 쇼컷머리한 여학생 아주 어른스럽게 또 다른 옆에 있는 여학생은 수줍은 듯이 이렇게 이거를 보고서는 엄마 입장에서 화선이 나 이걸 아나운서 지금 이 제스처 지금 다 차에서 내려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까요? 이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중1, 2 여학생, 우리 동네 중1, 2 여학생 뭐 우리 동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비슷한 얘기를 평소에도 했었잖아요. 네. 걔들이 마음이 많이 아픈 애기들이에요. 아유, 그렇죠. 그 아픈 아이들을 음. 우리 이제 어디 이렇게 팔 다쳤을 때 다리 다쳤을 때 다 만져주잖아요. 안타까워하고 그런 걔네들의 아픈 마음을 어른들이면은 더 같이 아파하고 어른 만져줘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제 주변에 이제 가까이 우리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지금 몇 년 동안 그 아픔을 견디고 아주 이쁘게 컸어요. 그래요. 아주 네. 이쁘게 돼서 지금은 엄마한테 손편지를 쓴대요. 엄마 생일날 손편지를 썼는데 엄마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고마워. 많이 속썩인 그 아이. 사랑합니다. 네. 그 애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런 그래서 친구들이 좀 멘토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애기들도 주위에 있는 어른들, 특히 부모님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도 저 아이를 혼을 내야지, 계도를 시켜야지가 아니고 너 어디가 아프니, 왜 아프니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건 전 경험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남이 뭘 하라고 해서 듣지 않아요. 않는데 그렇죠. 그 기분만 더 나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나가는데 얘를 계속 보래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동네 애야. 근데 지나가는데 뭔가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 못 본 척 하긴 싫은 거죠, 이 엄마는. 그렇다고 앞으로 볼 사이도 아니야. 저는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얘기 해준 적 있어요. 아, 들으셨어요? 네. 건강에 안 좋다, 얘야. 이런 이유가 근데 좀 그런가? 건강에 안 좋은 걸 피는 그 어른들은 또 그치. 수두룩 빽빽 버스성형에서도 막 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냥 가기에는 우리 동네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가요. 그럴 때는 웃으면서 인사해주면 돼요. 누구누구야, 반갑다. 잘 모른다니까. 지내지. 누구야는. 그 표정은 그렇게 표정 짓고는 안 되고 너무 무서워요. 아니, 이렇게 밝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이걸 그 가정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네. 지역사회가 네. 같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니영맘님께서 사진을 멀찍이 두고 찍으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분의 뒷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노상 방류하시는 분의 뒷모습인데 멀찍이 계셔서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확대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뒷모습이라서. 근데 이제 충격인 거죠. 구석진 곳도 아니고 대낮에 길가에서 이제 차 지나가는데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그 옆에서 그러고 계셨다는 거죠. 한해도시요? 근데 이 뒤에 배경을 보니까 신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신도시들은 와, 그렇게 용기 신뢰를 할 만한 대단하시네. 데가 대낮에. 쉽지 않은데. 네.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아프신가 좀? 이러지 말자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목이 사람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많이 봤죠.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역시나 죄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여러 개 가져왔는데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주부터 저희 하늘도시 엄마들이 화들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글만 조회수 2,000 가까이 되는 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의 글이 그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다 조회수 2,000 가까이 돼요. 각자가. 자, 그런데 그 주제는 다 바바리맨이죠. 이제 한라 아파트 쪽에서 시작된 바바리맨 출몰이 우밀히 2차로 넘어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엄마들이 다 실시간으로 인상착의를 공유하면서 이제 바바리맨이 어디 출몰했다 이제 어디로 간다 경찰에 신고해라 막 그리고 처음 시작됐던 한라 단지에서는 아빠들이 대거 집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놀이터에서 다들 이제 자기 애들 노는 거 남의 애들 노는 거 다 지켜보면서 바바리맨 출몰 하나 안 하나 보고 바바리맨이 잘못 왔어 동네를. 근데 금방 잡히겠는데. 예, 근데 이제 잡혔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더 이상 글이 나 진짜 한번 뒤에서만 보고 싶네요. 양말을 신나? 맨다리에 보이잖아. 하이 실종이시래요. 그럼 누가 봐도 딱 아는 거네. 그 바바리 전형적인 그 베이지 색깔. 그리고 하이 실종. 안경을 쓰셨대요. 그 선글라스인가? 안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인상착의가 공유가 됐어요.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잡혀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들도 이렇게 많이 순찰도 돌고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근데 사실 요즘 봄이라 바바리 입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날도 더워져서 이제 좀 이게 반바지를 입었을 수도 있고 뭐 바지가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바바리를 딱 이렇게 저도 바바리네요.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닌 척하면 또 아닌 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아니 이렇게 확 베껴 말잖아요. 못 뺏기죠. 그렇죠. 그렇죠. 딱 한 장. 황토색 바바리예요? 네, 그렇게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렇게 공유가 됐어요. 전형적인 바바리의 상이 있지, 그죠? 아니 근데 당장 그 뉴스가 이렇게 돌자마자 저희 애들 둘이 놀이터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놀이터에 가도 될까? 지금 바바리맨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애들은 날이 좋아졌으니까 당장 나가 놀고 싶어 하는데 또 바바리맨 얘기를 해주기도 뭐하고 아직 1학년, 4학년인데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이라서 해줄까 말까 하는데 이미 학교에서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아저씨가 있으니 보면 도망쳐라. 빨리 어른한테 가서 알려라.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애들한테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셨나 봐요. 또 요즘 바바리맨들 중에서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함부로 놀리거나 하면 폭행을 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지를 한 반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잘 모르지만 이게 경남 진주에서 얼마 전에 일부러 방화 저지르고 승기도 5명 죽인 조현병 요즘만 폭행들. 그러니까 이게 증오 범죄이기도 하고 뭐 혐오 범죄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만 잘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내 아이만 교육 잘 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세상이 뭐 세상에 대한 증오가 막 그렇게 표출되는 거라서 진짜 함부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자체 분위기가 서로 같이 보호해주고 같이 이렇게 나쁜 걸 좀 빼주는 어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만 잘 살겠다고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안전하게 잘 살려면 좀 미리미리 위험한 게 있으면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그 뉴스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입에 담고 싶진 않았는데 좀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린 아이들도. 요즘 또 세월호 사건이랑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고 다시 리본 꺼내서 달고 있는데 가방에 또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뭐 이 스마트폰이나 사실은 이게 워낙에 이제 통신이 발달하고 손안에 들고 있다 보니까 빨리 공유가 되고 전파가 그쵸. 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효과는 이게 엄청 좋죠. 네, 네. 영만 카페 활약이 큰 게 이 바바리맨을 이렇게 확 공유해주니까 엄마들이 놀이터에 이제 같이 나가기도 하고 아빠들이 집에 있었던 분들이 내려오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애들도 같이 그렇죠. 보호가 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못 올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사람이 잠들어지고 보니까 많아지면 도망친 것 네. 같아. 네. 못 오죠. 모르죠. 이제 하늘도시에서 신도시로 왔을지 조심해 보세요. 네. 아니 신도시에 있다 하늘도시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아 있는데요. 정말요? 그죠? 아니요, 몰라요. 신도시에 있대요? 신도시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번에 이제 우리 그 방범 순찰할 때 네. 지구대장 얘기했었어요. 어떤 특정 지역 지나갈 때 어디라고는 말 못하겠고 여기가 바바리맨이 출몰했던 데입니다. 아 신도시에. 네, 예. 아 그럼 네. 거기 그 방범 해주시는 그렇죠. 분들 때문에 하늘도시로 왔다가 네, 그 하늘도시 지금- 아빠들 때문에 다시. 그렇죠. 이제 그 하늘도시 아빠들 때문에 이제 그쪽에 바다 매립지로 네. 가지 않았나.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흉악한 범죄들 많고 머리 굴리는 나쁜 사람들 많은. 근데 바바리면은 나는 어쩐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까 또 역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충격이라니까요. 바바리맨 짓만 할 거냐,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모르는 거니까. 아, 그래? 맞아. 근데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하게 마음이 아파서 어루만져주면 될 것 같은데 어른들 왜 이런 류의 범죄 행태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중적이죠. 걔네들은 진짜로 때려줘야 돼. 말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자, 어른들은 데려다가 때리고 애기들은 아파하면은 같이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와 주니까 그게 안전망 역할을 하겠네. 네. 네. 재미있게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 나들이었습니다. 살짝 마음이 무겁지만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재미있는 얘기로 들어갈 시간인데요. 지금 뭐 그 4.19 내일이 4.19네요. 네. 그렇죠. 오늘이 4월 18일이죠. 네. 네, 오늘 4월 18일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벌써 눈치 다 채셨을 거야. 실제로 들으시는 건 아마 4월 20 며칠일 거야. 그러면 다행이죠. 4월 달에만 들으시면. 아, 근데 그 오늘 영화 이야기 신철 씨가 네.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오발탄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4.19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면서요? 아주 역자면 이제 엮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게 1960년이에요. 4.19가 1960년에 터지고. 근데 네. 제작이 시작한 건 1960년인데 이 영화가 제작이 완료돼서 상품이 된 건 196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쿠데타가 끝나서 박정희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자유당 정권 말기에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인데 5.16 쿠데타가 난 이후에 불허돼요. 예. 쿠데타가 난 이후에도 상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안에 내용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가자 외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자가 실향민 가족이라서 북쪽이라서 네. 그리고 이 영화의 그 필름도 훼손이 돼서 이제 제대로 복원되지 않다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복원해서 만들고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카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 영화의 운명 자체가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투영된 이제 작품이고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예, 그리고 자유당 정권 말기에 만들어진 그때 당시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자 했던 감독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뭐 4월달에 한번 볼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영화 전체 탄생이 오발탄. 네. 뭐 감독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영화이고요. 영화 소개 잠깐만 해드리자면 이 영화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공짜로요. 예. 이 영화에는 한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의 첫째 아들은 계리사 사무실의 사무원이에요. 계리사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계사 같아요. 거기 사무원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이에요. 전쟁 영웅인데 일자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회 불만이 많아요. 사회 부적응자고 아까 말씀드린 실향민 어머니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고 누워있고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가자밖에 외치질 않아요. 다른 말은 못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부인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부인은 죽어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어요. 딸은 삼촌과 아빠가 계속 뭐 사줄게 어디 데려가다 줄게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딸이 하는 말은 맨날 누가 약속하면 거짓말. 되게 상징적이다. 네, 아, 이 모든 굉장히 모든 이 영화니까 상징으로 점철된 영화예요. 모든 가자 예. 그 다음에 막내 이 가족의 형제의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못 다니고 신문팔이를 하고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셋째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넷째고 셋째 딸인데 딸은 둘째 퇴역 군인의 친구 같이 이제 전후의 애인인데 그 애인은 또 이제 불구자예요. 이제 전쟁에서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서로 자격지심이 있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 그래서 못 살아. 그래서 이 셋째 딸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왜 우리 그 옛날에 그 소위 양공주라고 하죠. 미군 상대하는 율랑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의 이야기고 그런데 이 가족의 그 첫째 아들은 이빨이 아파요. 시종일관 이빨이 아파요. 계속 이빨이 아파요. 생각만 해도 네. 이빨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이빨이 아파요. 처음엔 살짝 아프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 무렵에는 이빨 사랑니 2개를 빼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뽑으면 안 되거든요. 못 뽑아주니까 다른 병원에 딱 많이 뽑아요. 그래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 말만 들어도 불편하잖아요. 네. 이 영화는 불편하라고 만든 영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당 굉장히 정권 소름 끼치면서 다행히 흑백입니다. 자유당 정권 말기에 시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하고 그 서민들에게 희망이 없는 시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절을 말하고 싶은데 감독은 검열이 워낙 또 세니까 상징으로. 예, 상징으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대단하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중후반에 가면은 둘째 아들은 결국 뭘 하게 되면 영화 배우를 하라는 권유를 받는데 영화 배우를 하라는 권유를 받는 그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상위 군인이고 네가 상처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상위군 역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가 뭐라고 하냐면 난 내 상처와 내 그 경험을 그런 식으로 팔 수 없다. 거절을 하고 대신 영화같이 은행 강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은행 강도를 하면서 도망치는 그 쭉 도망가는 그 길이 그 길에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차마 여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제 우리 정 기자님 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주 그냥 안 봤는데 본 것 네. 같아요. 그 화면을 쫙 찍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극렬하게 이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불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봐도 되게 불편한데 그 현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본다. 이게 자기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좀 어두웠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즐거운 영화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요. 네, 4.19이다 보니 네, 한 번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치열하게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던 영화가 어떤 감독님 역할 성함이? 유현목 감독. 아 유현목 네, 감독님. 네, 네, 네. 이렇게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 번쯤은 근데 보실 수 상징인데 있을 것 다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상징이네요. 소설이 누구나 원작이에요. 읽으라고. 예. 그쵸, 그게 소설이 궁금해서 소설을 예, 소설이 원작이고 누구나 알아요. 그 소설을 보고 유현목 감독은 난 이거를 영화를 만들어 이거 의무감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작품이 나온 거고 여기 보면 뭐 카나리아도 많이 나오거든요. 새. 이게 사실 카나리아라는 건 뭐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해요. 옛날 잠수함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지를 사람은 느끼면 그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카나리아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가 먼저 죽으면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잠수함이. 그래서 잠수함의 카나리아의 역할은 사실은 세상에서 예수가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플 때 그걸 먼저 아파하는 게 예수가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유현목 감독은 뭘 동시기도 했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진짜 뼈저리게 다만 그 또 검열을 피해서 만들어냈고 사실 이 검열이라는 역설이 고전 명작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명작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승만이 나오고 이북이 나오면 그냥 이게 시대적 영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인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시고 뭐 네. 공짜니까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소설 중에 항상 오발탄 옆에는 껍빗단리가 같이 꽂혀 있었잖아요. 그거는 영화 안 됐나요? 없나요? 커피땀이 영화 됐어요.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영화가 된 건 저도 알고 네. 있어요. 보신 분 소감. 그러니까 뭐 오발탄이라는 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박정희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는 다양한 이제 지체 장애인들이에요. 전쟁 직후니까. 근데 그걸 불구자라고 한때 그 시절에는 썼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이 이제 장인의 달이기 때문에 불구자라고 하는 거는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이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번에 뭐 프랑스에 또 화재가 나서 많이들 놀라고 그랬는데 한국 근현대사에서 4.19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외국에서 이식되어졌던 그런 민주주의적인 것과 한국적인 상황들을 그 말하자면 민초들이 각성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꽃이 피었던 게 이제 4.19인데 그게 이제 그 박정희의 등장으로 해서 한순간에 다 사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주인공 그 최민수의 아빠 최무룡의 연기를 보면서 정말 잘생겼다. 저렇게 멋진 배우가 그 시절에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정말 그 우리가 4.19도 얘기하지만 지금 4.16 시점이잖아요. 결국 자본주의가 그 만들어낸 게 세월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어 가난해.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도 못 가고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연애를 하다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같이 떨어져 죽어요. 시인하고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하고 모든 게 다 엉켜서 실마리가 잘 풀어지지 않고 항상 어긋나 뭔가 어긋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4.19가 우리에게 그나마 한때 꼽혔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남는 이유가 바로 그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모습을 그거거든요. 영화 감독은 돈 되는 장면을 찍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인 나는 이 아픈 것이 나의 그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돈 벌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지금도 전혀 말하자면 그 메시지가 우리 그대로 적용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갑자기 유튜브가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데요. 저희도 뭐 이제 우리 얘기하고 이 자체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나가겠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극장에서 얼마 상영도 못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발탄이라는 이것만 남기고 없어졌던 거를 지금 뭐 이게 복원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때 필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외국에서 네.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어색한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없어져서. 지금 그 리마스터링 뭐 이래갖고 극장에 다시 한번 걸렸으면 좋겠네요. 시원하게. 뭐 걸린 적이 있어요. 있긴 한데 예. 근데 뭐 많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데는 하지를 못 않으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유튜브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유튜브로 가짜 뉴스를 보지 마시고 고전 명작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네, 고전 명작 잘 찾아주셨고 다음 주 저 갑자기 다음 주라고 하고 싶어지는데요. 다음 달이 아니고 매주 이런 거를 발굴해 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시면은 볼 때 훨씬 재미있고. 토론 팀이 저쪽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 팀에서 이 책을 보고 토론도 하고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도 하는데 영화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그럴 있죠.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 조금 무거운 듯하지만은 또 이때 또 우리 실기도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하고 겹쳐지면서 좀 마음은 무겁지만 꼭 가슴에 담아두고 갔으면은 진정으로 좋은 얘기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오발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꼭 찾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은 신천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소개해 주세요. 다음 달이죠. 네. 네.
이제 진짜 이번엔 진짜 재미있는 얘기 찾아오셨죠. 우리 영종도 토막수 씨. 유익한 얘기, 유익한 얘기. 꼭 필요한 얘기. 오늘 한참 많이 네. 달려왔네요. 제가 빠르게 유쾌하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부터 유쾌한 소식이 아니네요. 지난번에 라돈 매트리스 때문에 전국이 들썩들썩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하늘도시에서 그 28가구인가 아마 TV에도 나왔다고 하죠. 라돈이 욕실에서 검출이 돼서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에서 그게 검출이 돼서 좀 들썩들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구청이 라돈 그 간이 측정기를 이번에 이제 구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마다 이 라돈 간이 측정기를 비치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불안하신 주민들이 가서 이제 대여해서 쓰시도록 각 가정에서 라돈 측정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1박 2일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 다음 소식은 이것도 좀 좋은 소식이에요.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그러니까 저는 서울이 그렇게 해서 되게 부러웠는데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00에서 600W급의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80%나 부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자부담은 18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4월 12일 날 따끈따끈하게 게시된 소식을 봤는데 자금 소진 시까지 55가구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너무 작죠? 서울은 막 아파트 단지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이런 공동주택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인천시에서 좀 강구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벌써 끝나진 않았을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라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중구청 안전관리과 760-7388로 신청해 보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되는 거는. 그죠? 그렇죠. 공동주택, 개인주택 다 되는 거예요. 55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뺀 소식이 많아요. 아까 얘기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 다음 소식은 인천 녹색연합에서 올린 소식인데요.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대교 기념관 일대 그리고 영종 갯벌에서 2019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 행사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 올해로 총 4회째인데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되고 있나 봐요. 안내자와 함께 갯벌 생물종을 직접 탐사해 볼 수 있고 철새도 탐조해 볼 수 있고요. 글짓기 그림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그 다음에 사진 전시회, 환경에 관한 OX 퀴즈 프로그램, 새 모빌도 만들고 배지도 만들고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8살부터 성인들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아이들이랑 인천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이제 주말에 한번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소식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주변에 있으시면 좀 안내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법정 수당을 미지급받았거나 연차 제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그 청년들 계신지 주변에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런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항만운송본부 경인협의회에서 인천공항과 물류센터, 호텔 등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생활 만족도 조사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고용 형태, 이직 횟수, 최저임금 준수하고 있는지, 노동 강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임금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지, 노동조건 제반과 생활 실태를 아우르는 설문무당을 기초로 해서 개선 사항을 좀 본격적으로 파악을 하고 향후에 인천시나 노동청 등의 목소리를 딱 전달을 해서 처우 개선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넙디 노동상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032-746-5595고요. 청년들이 설문에 꼭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공동으로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종도 토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장애인 날인데 27일 날 오후 3시에 하늘문화센터 그 공연장에서 장애인 날 기념 그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무료 공연이니까 오시면 전문 예술가들 또 장애인 예술가들의 멋진 공연 같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 토요일. 토요일. 네. 네, 토요일 오후 3시야. 네.
우리 꼭 같이 가시죠. 제가 이분들 공연 몇 번 갔었는데요. 네. 정말 무료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수준이 있으시죠. 네, 수준이 너무 높으셨어요. 클래식이랑 네. 뭐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면은 저런 게 있죠. 공연에서도 왜 우리 아까 오발탄 영어 같은 것 마냥 진정성, 네. 그런 게 이렇게 좀 진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종도 토막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9년 4월 18일 영종도 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